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그넷 EV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다 폭스바겐이 반한 전기차 충전 업체다. 고속 충전기를 개발한 업체죠. 근데 질문이 유령처럼 사라졌다라고 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요 종목 진단 요청하는 방법이 제 채널 요 로로쌤 TV 클릭하시면 홈으로 오는데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요 메뉴 중에서 커뮤니티 여기를 클릭하시면 된다. 네,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커뮤니티 터치하시면 돼요. 여기 터치하시면은 채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게시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클릭하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기 해갖고 양식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질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답변을 이번 연휴에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질문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거 분명히 보고 나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질문이 어디 갔나 했더니 본인이 스스로 삭제를 하신 게 아닌가. 제가 기본적으로 상장된 어디에 상장됐느냐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코넥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넥스는 안 해주나 해가지고 그리고 그 연휴에 먼저 올라온 종목들이 이제 다 코스피 코스닥만 올라오니까 안 해주나 해가지고 지우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데 제가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보시면은 장범규님 아래 여기 김대근님께서 이렇게 달아주신 거 있죠? 혹시 코넥스 종목은 안 해주시나요? 시그넷 EV라는 종목인데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에요. 어떤 측면 때문에 유명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폭스바겐 디젤 사건 아시죠? 미국에서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폭스바겐이 이제 미국에서 디젤에서 이제 기준 이상의 환경 오염을 시킨다 해가지고 환경 문제로 해서 미국에서 사실 이건 약간 고의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겠죠.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고 해야 되니까 테슬라를 약간 키워주는 영향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 폭스바겐이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시장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할게. 너네 전기차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잖아. 우리 폭스바겐에서 충전소를 충전소를 만들게. 이렇게 해서 이슈가 크게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뉴스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있던 거예요. 작년. 새로운 게 아닙니다. 2018년이라고 나와 있죠. 4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보름 됐네. 1년 보름. 1년 20일 정도 됐네요. 그때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는 기업. 여기가 뭐냐면은 폭스바겐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충전이나 이런 쪽 관련된 사업부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세계 1위가 여기 이제 스위스의 ABB라고 나오죠. 아이고. 스위스의 ABB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나오고 여기랑 같이 한국에 시그넷 EV라는 업체가 선정돼서 저도 이 전까지만 해도 사실 잘 몰랐었어요. 이 기업을. 네. 코넥스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코넥스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지나가다 이름 정도는 봤을 수 있는데 신경을 안 썼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신규 상장 기업 중에서는 사실 잠깐만 신경 못 써도 그냥 지나가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하고 제가 봤더니 이런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는데 링크를 하나 걸어드릴게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 이 전기차 충전소 우리나라는 배터리 쪽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현대차 보시면 알겠지만 현기차에서 전기차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진출이 늦었죠. 전기차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기차에서는 우리는 수소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죠. 얼버무려 갖고. 그래서 그 정부랑 해서 뭐 수소 경쟁이 어쩌냐는데 이거 한참 뒤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전기차도 이제 10년 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우리가 수출하고 어쩌고저쩌고 난리 난다 했던 게 10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전기차 많이 안 다니죠. 이 그때 LG화학에서 엄청나게 뭐 수주가 나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엔 다니지 않아요. 하이브리드 카가 가끔 하나씩 보여요. 그나마 요즘엔 좀 보이죠. 이때도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기차라는 거는 뭐 상상도 못했고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하이브리드 카가 좀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끔 돌아다니긴 했겠죠. 근데 눈에 잘 안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치면 한 7년에서 5년 전쯤부터 하이브리드 카가 보인다.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늦었구나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늦었기 때문에 수소로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프라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환경부라던가 뭐 이런 국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충전소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외국은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완성차 기업에서 지금도 폭스바겐에서 한다고 나오잖아요. 완성차 기업에서 본인들이 많이 팔아먹으려면은 충전소를 요 충전소를 건설을 합니다. 만들어서 여기저기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성차 기업을 공략을 잘하면은 지금 여기도 폭스바겐에서 설치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 미국 시장을 놓치면 안 되겠죠. 완성차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그넷 EV가 선정되면서 여기서는 ABB 다음으로 2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급속 충전기 있죠. 급속 충전기 쪽 전 세계에서도 한 3위권 정도 돼요. 3위권에서 2위권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를 넘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여기 요 기사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게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충전기랑은 전혀 다르다. 해외 제품하고 뭐가 다르냐 했더니 국내에서 고속 충전기로 보급된 거는 50kW 정도다. 일렉트릭파이의 아메리카를 통해서 미국에 납품하는 거는 150이랑 350 용량 차이가 뭐 3배, 7배 이렇게 나죠. 그죠? 용량 차이가 엄청나죠. 심지어 500kW 우리나라에 있는 10배까지 10배까지 여러분 10배랍니다. 속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냥 숫자만 봐도.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뭐 30kW짜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50kW로 충전할 경우에 뭐 한 36분 걸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현대 코나의 예를 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64kW니까 50kW 충전하려면 76분이 걸린다. 이거 보유하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전기차. 제 주변에는 전기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밖에 못 보는데 주변에 지인이 타고 다니면 모르겠는데 제 지인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기차 타는 사람이. 네. 그래서 국내 기술로 봤을 때 뭐 이미 중속으로 밀렸다고 보는데 고속이 아닌 거죠 이제. 네. 우리나라에 현재 보급돼 있는 건. 그러니까 더 안 타는 거죠. 이런 인프라라도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가솔린이나 뭐 경유나 뭐 이런 쪽 보면은 주유소가 뭐 가다 보면은 특히 서울에는 5분도 안 걸려서 하는 데씩 있지 않나요?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자주 이렇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이제 제규어 뭐 고용량 배터리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고용량 배터리를 갖춘 전기차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출력이나 이런 것도 아주 좋아지겠죠. 그래서 350kW로 충전해야 그나마 몇 분 안에 충전 가능하다. 350이래잖아요. 코나는 64인데. 그죠? 5배 이상이 나오잖아요, 벌써 이미. 그러니까 뭐 고용량 작은 용량부터 고용량까지 소화할 수 있는데 폭스바겐은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 인프라 투자를 할 때 현재를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전기차는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이런 문제인데 20년 뒤까지 준비할 수는 없고 적어도 5년은 준비를 해야죠. 일본은 7년 전에 깔아놓은 거 바꾸고 있다고 하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에서 얼마 전에 보면은 IR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요 자료를 제가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시그넷 EV라는 기업이고요. 맨 앞에부터 봐드리면은 뭐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멋있게 그냥 사진이랑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 소개 이렇게 나와 있다. 소개, 특허 기술력, 제품 라인업, 뭐 납품 실적 쭉쭉쭉 나와 있고, 회사 소개를 가보면은 이 화면이 나온다. 시그넷 EV 설립년 2016년 12월 13일 얼마 안 된 내용가 아니에요. 시그넷 시스템에서 산업용하고 이쪽 전기차 부분하고 분할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분할해서 분사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력이 뭐 2016년에 뚝딱 하고 생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금 뭐 매출액 뭐 쭉쭉 나오죠. 그래서 정남 뭐 영광군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영광군에서 뭐 대마산단 쪽으로 해서 이 모빌리티 쪽을 엄청 키우고 있죠. 동네 이름이 전기차로예요. 신주소 이름이. 여러분도 동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의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로 이렇게 있잖아요. 전기차로입니다. 전기차로. 여기서 아예 키우고 있다. 이쪽에 소재돼 있다. 공장이랑 본사가 보시면 되고 뭐 일산에 연구실 있고 사무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은 전기차용 충전기, 충전 스테이션, 충전 인프라 사업. 나중에 저는 전기차를 사면은 이런 고속 충전기 그냥 따로 하나 살 것 같아요. 귀찮아가지고 어디 찾아다니기 귀찮아서 우리나라에 인프라가 좀 생기면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다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크기가 얼마까지 줄어들진 모르겠지만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성장 연역은 어쩌고저쩌고 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업계 1등 입주 학복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죠. 전기차 충전소는 앞으로 더 엄청난 기술력이 발전할 기술력이 배터리 기술력이 발전하면 충전소 기술력도 당연히 발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나 64W고 제규에서 350 나온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이겠어요. 더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 충전소도 더 발전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고속 충전소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는 식으로 나왔죠. 이제 1년 사이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투자를 수소 쪽에다 한다고 하는데 뭐 정부에서 엄청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하면은 입찰 형식이잖아요. 요건 알고 계셔야 된다. 입찰 형식이잖아요. 정부에서 하면은 단가가 중요해요. 단가 경쟁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랑 사업해 보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다 단가 경쟁을 합니다. 가격으로. 그래서 제가 엄청 욕한 게 태양광. 지금 우리 정부에서 녹색 성장을 얘기하는 태양광 쪽을 키우겠다라고 했죠. 우리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 이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단가로 입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이 부품 같은 게 중국산이 많이 발전합니다. 왜 우리나라 걸 안 쓰고 중국산을 써? 근데 중국산은 우리나라 거는 기술력이 좋아요. 진짜 한국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옛날과는 달라.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기술력은 아주 우위에 있다. 근데 중국산은 싸요. 저렴하다.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2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중국산은 고장나는 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한국산보다 비싸져요. 나중에 보면은 계속 뭐 AS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럼 뭐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더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세요. 태양광 괜히 좀 빠졌는데 입찰식으로 하니까 단가 경쟁을 해요. 그러면은 품질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해외는 완성차 업체에서 아까 폭스바겐처럼 완성차 업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은 좀 더 품질이 좋은 앞으로 본인들 폭스바겐에서 했어. 품질이 나빠. 그러면은 충전소 개판으로 했네라고 욕할 거 아니에요.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갖다 놓는다고요.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이런 제품을 갖다 놓는다고요. 아시겠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분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그넷 시스템에서 시그넷 EV를 하나 나눠 놓은 거예요. 전기차용으로 아예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이쪽으로 시그넷 EV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00유닛 뭐 나온다.
글로벌 최대 수준의 충전기 양산 체제 뭐 구축 완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일본의 마루베니사랑 같이 뭐 MOL 바탕으로 글로벌로 뻗어 나간다. 그 일본이 전기차 배터리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프라나 이런 쪽은 에이 정부에서도 안 키워주는데 기술력이 좋으면 뭐 합니까? 기업 자체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아까도 나왔던 글로벌 최대 수준의 뭐 양산 체제를 구축 완료됐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ABB를 위협할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개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나와 있고 뭐 기업 IR 자료고 이건 공개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궁금하면 보시면 돼요. 특허 기술이나 연구 실적 같은 경우도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고 가벼우면 경쟁력이 높다. 작고 가벼우면은 저 같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편해요. 저는 성격이 급해갖고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차를 못 쓸 것 같아요. 물론 당분간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없지만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충전소 이거 하나를 우리나라 인프라가 지금처럼 그렇게 썩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수준이라면은 구매를 하나 할 것 같아요. 작고 가볍고 하면은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본인들이랑 경쟁사랑해서 뭐 무게는 반이죠 무게가 지금 50kW 챌린저 기준이에요. 이건 좀 아쉽네. 아까 말한 뭐 300kW 뭐 이런 거를 좀 비교하면 좋겠는데 좀 더 발전된 걸로 기존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근데 기존 거만 해도 무게가 반이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것도 뭐 가볍게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전 세계 대부분의 전원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뭐 110V, 120V 등등등등 우리 380, 뭐 440, 48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꿔야 되니까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이거는 저보다 어린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네요. 요렇게 방식에서 요런 방식으로 돼지 콧구멍으로 바뀌었죠. 110에서 220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포트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 적용이 가능하다. 병렬운전식 직렬운전이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요거는 좀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중요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그넷 EV에서 이렇게 전기차 이렇게 모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차에다 충전을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직렬로 돼 있으면은 직렬 방식으로만 돼 있으면은 만약에 모듈이 있어 그러면 요거 하나 고장 나면은 아예 못 써요. 네. 여기는 최대 4대, 병렬짜리는 4대, 직렬짜리는 2대라고 나오죠. 그럼 직렬짜리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2개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나가 고장 나도 이쪽으로 충전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쪽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요 다른 쪽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충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좋겠죠. 다른 쪽은 하나 고장 나면 아우 어떡하나 이랬는데 요런 게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술력이 좋아요. 시그넷 EV가.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있네. 고장 시에 모듈이 작동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데는 고장 시 수리까지는 충전이 안 되는데 하나가 고장 나면 요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요게 고장 나면은 요쪽으로 해서 충전하면 된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뭐 AS 수리 비용 이건 뭐 전 세계 기술자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써봤으니까. 뭐 그리고 부품 이제 교체하는 것도 뭐 저렴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제가 안 써봤으니까 회사에서 이제 경쟁력으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허도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으려면은 자연스럽게 특허는 많은 기업이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전면 개폐 방식 뭐 이렇게 쭉쭉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 기업 공시 채널 있죠. 한국거래소에 이제 공시 사이트 있죠. 여기에 가서 시그널 EV 치시면은 요 4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IR 개최 결과가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시면 나와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첨부 문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 공개 이거 공개된 문서예요. 제가 뭐 따로 입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이거 받으시면 돼요. IR 자료 아시겠죠? 상박이 합동 IR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이거. 보시면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뭐 독립 모듈이다. 그래서 포트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제가 볼 때 이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 그리고
코넥스도 요즘에는 볼 수가 있죠. 차트 분석 제가 간단히만 봤었는데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넥스 이쪽 안 하는 거예요.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에도 제가 저유동성 종목들 있죠. 저유동성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매하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유동성이 적은 이렇게 한 번씩 늘긴 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썩 그렇게 제가 이쪽을 매매하세요라고는 안 하는. 이전 상장을 하면 좋겠죠. 저는 시그넷 EV가 뭐 코스닥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기업들도 아마 노리고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가능성은 충분하고 자금 조달에도 용이하고 그러면은 올해는 아니고 빠르면 뭐 내년이 됐든 빠르면 내년이 됐든 2020년이든 아니면 2020년 초반 정도에는 2021 뭐 1년 2년 정도까지라도 밀리면 그렇게 밀리더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시그넷 EV 이 회사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관심 가져보려면 요 구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500원 정도 적어도 11,000원 이하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나 관심 갖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코넥스 쪽은 안 건드립니다.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정보만 저도 덕분에 이 기업에 대해서 기존에 간단히만 알고 있던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하루 이틀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기본적인 정보는 더 있으니까 뭐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린 폭스바겐 기사나 이런 것들은 다 작년에 본 거예요. 작년에 이런 뭐 직렬 방식, 병렬 방식 해가지고 나왔던 것들은 작년에 다 공부한 거예요 이미. 네, 혹시나 뭐 최근에 뭐 있나 해서 다시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소개해드리려면은. 네, 그 기업 IRN 이런 걸 보면은 상장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뭐 기업의 의지도 있는 것 같고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장이. 자, 11,000원 이하에서 1,500원이면 참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이 구간은 기존에도 뭐 잘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금액이고 얘네는 그렇게 차트가 그렇게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가격은 있죠. 차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림인데 이 그림을 왜 그려놨냐면은 사람들이 매수한 가격대 있죠. 매도한 가격대. 이 가격대 같은 거를 여기에 다 녹여내서 그림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 편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숫자로 계산을 해가지고 산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여기를 이탈하지 않게 하려고 세력들이 노력은 하는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11,000원 이하에서 1,500원 정도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걸 주봉으로 보더라도 보시면은 11,000원 이하에서는 계속 이렇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작년 코스닥 막 밀릴 때 있죠. 10월 기억나시죠? 10월 쪽에 10월에서 연말까지 그때 잠깐 이탈하고 그 외에는 이탈하지 않아요. 이탈하면 바로 회복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가 복원력이 좋은 구간이에요. 1,500원 정도 여기 이 구간 이탈 11,500원에서 11,000원 사이 11,000원 이 구간은 주가 복원력이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최근에 올해 초에 같은 경우 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올라와 있죠. 그래서 12,000원 정도를 이탈 안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매수가나 이런 걸 안 적어 놓으셔갖고 제가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전략이 매수가가 없으면 전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수가가 왜 중요하냐면 종목 진단 요청할 때 매수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뭐 4만 요 구간에서 사라고 했다 쳐요. 44,000원 이하에서 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44,000원이라고 할게요. 44,000원에 매수하신 분과 47,000원에 매수하신 분과 대응이 똑같아질 수 있나요? 47,000원에 매수하신 분은 지금 손실이죠. 45,300원이니까. 44,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수익이죠.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잡혀 있을 때랑 손실이 잡혀 있을 때랑 대응이 똑같은가요? 딱 들어도 왜 매수가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올릴 때는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12,000원대 지금 본전 구간인지 밑에서 잡아서 수익 구간인지 좀 오래되셨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올해도 그렇게 몇 년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2018년 예, 네, 상장하지 않았나? 아까 기업 분사 자체도 예, 늦게 해서 이거 오래됐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기껏 해봐야 한 1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매수 가격을 모르겠어요. 상장 초기 15,000원에 잡으셨으면 손실 구간일 거고. 근데 지금 모양은 잘 만들어 놨어요. 이쁘게 거래량 실어가지고 이쪽 한 12,000원 아래 11,500원에서 12,000원 요 정도 구간에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없는 분들도 이게 만약에 상장 기업이었다라면 건드려 보세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차트 분석상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 살짝 눌리면 그리고 11,000원만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이탈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탈한다면 바로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 11,000원 구간이다. 그래서 11,000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력 자체가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폭스바겐이 여러분 독일하고 일본은 엄청나게 깐깐하잖아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얘는 자국 기업에 대한 특히 자동차 같은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그런 그 자부심에 맞게 기술력이 좋은 것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동차 하면은 독일차, 일본차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 있죠? 전 세계 우리나라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에서 폭스바겐에서 아예 반해버렸어. 얘네 그 뭐야 닛산하고도 해서 배터리 이 사용 기간 끝나면 폐배터리가 되죠. 폐배터리 이거 그 닛산이랑 같이 해서 이걸로 기반해 가지고 또 충전 재활용하는 것도 성공을 했대요. 대단한 이게 한 두 달 됐나? 재활용이 가능한 거잖아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기술력까지 쓴다. 잠시만요. 보면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시그넷 이게 시그넷 EV 말합니다. 닛산하고 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폐배터리 기반 전기차 충전기 개발했다. 저 한 두 달 됐죠. 이런 식으로 독일하고 일본에서 아까 그 본인들 이제 파트너사도 일본이잖아요. 독일하고 일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 기술력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빠르게 상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해서 이전 상장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자금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좀 세계로 빨리빨리 뻗어나가서 지금 뭐 세계 2위권을 노리고 있고 뭐 그 1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11,000원이 중요하다. 지금은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내려와가지고 하락해서 뭐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차트 분석상으로 이렇게 거래량 실어가지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최소한 절반은 내려야 되고 한 3분의 1 지점 정도까지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12,000원 이하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는 내려와야 매수하는 거고 여기까지 밀리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현재 구간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12,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요. 12,0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11,500원 이 정도 오면은 감사합니다고 오히려 사야 되는 구간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 차트 분석만 봤을 때 이게 상장 기업이었다면은 코넥스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으로 잘 고르셨어요. 기업 내용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 내용. 왜냐면은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이 아닌데 제가 관심 갖는 기업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상장 기업 중에도 관심 안 갖는 기업이 반이 넘는데 태반이 넘는데 뭐 상장 안 된 기업까지도 다 관심 갖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굳이 돈을 이렇게 분산하지는 않죠. 근데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도 알고 있고 관심을 가는 기업인데 얘네도 나중에 상장하면 좋겠다. 이 기업도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상장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지우지 마세요.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이렇게 추적해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찾습니다. 근데 여기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직접 찾아봤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김대근님.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보유기간이 꽤 오래되셨다는데 꽤 오래라고 해봐도 한 1년 정도 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크게 기업 내용 자체는 그렇게 걱정할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그 증권계좌 요거 타잔 가지아님이 질문하신 것도 여기 댓글로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무료로 이게 관심 종목 볼 수 있잖아요. 요 영상 그냥 보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의처까지도 다 남겨드렸으니까 문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는 처음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그 코넥스 기업 같은 경우는. 네, 기업 내용 자체가 좋아서 알아보고 나서 기업 내용이 좀 별로면은 고민을 했을 텐데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서부터 알고 있던 기업이고 하니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참 잘 보유하시고 해서 좋은 투자,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아래에 있는 그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따봉 표시 있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제가 힘을 내는데 아주 좋겠죠. 요즘 목소리가 좀 안 좋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나 봐요. 그런가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제 목이 이제 한 번씩 거슬리는 것들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건강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건강 보조제도 잘 먹고 있고 건강에 대해서 좋은 것들 많이 먹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건강하게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